네, 다독다독 3부 시작하겠습니다. 말센스 9번째는요. 좋은 말도 되풀이하면 나쁜 말이 된다입니다. 네. 꽃노래도 한두 번이지 이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듣기 좋은 소리를 반복하면은 계속 좋을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절대 오해시고요. 좋은 것도 한두 번일 것 같습니다. 예, 세 번째부터는 짜증납니다. 네. 약간 노파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내 말이 잘 전달이 됐는지 계속해서 확인하고 싶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싶고. 네. 근데 그게 상대방에게는 거의 무기나 흉기처럼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막 화나게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또 예가 있는데 이 셀레스테 님이 대표신 거죠, 회사에. 그래서 그 방송 때 소리가 잘못 연결이 됐을 때 그게 너무 끔찍했어요. 그런 식의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한 번만 얘기하면 되는데 그 소리 너무 끔찍했어요. 그 소리 너무 끔찍했어요. 그 소리 너무 끔찍했어요. 이렇게 끔찍하게 여러 번 반복을 했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네. 네, 저도 알아요. 제가 실수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을 때 계속된 반복은 상대방을 더 무시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기도 하고 네. 끔찍한 기분을 또 전달하기도 하고 그런 그러니까 거죠. 뭐 잘못하고 다시 안 그러겠다는 마음이 들기도 전에 오히려 그 반발감, 그쵸. 변명을 하고요. 오히려 이제 더 화를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불필요한 상황들을 유추해낸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진짜 불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네. 예. 좀 사람들이 상대방이 나보다 똑똑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친구는 꼭 제 친구가 아니고 제 남편이요, 사실은요. 제 남편은 꼭 무슨 말인지 알아라고 설명을 해주고 꼭 그렇게 뒤에 말을 해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어렵거나 전문적인 말이 아니어서 당연히 알아들었는데도 항상 무슨 말인지 알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발 그 말 좀 하지 마. 무슨 말인지 그걸 왜 몰라?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노파심? 계속해서 확인하고 싶고 내 말이 잘 전달됐는지 특히 아이에게 더 또 심하게 바로 맞아요. 그 반복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는 크니까 엄마 잔소리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나의 말이 잔소리가 될 수 있을까? 이제 내 말도 잔소리가 되는구나 하고 느끼게 되면 되게 슬프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네. 애도 6살인데 얘도 제가 질문을 하면 대답을 잘 안 해요. 질문을 해도 뭐 그냥 들은 척 만척 자기가 하던 일 하고 이게 들은 건지 못 들은 건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대답을 안 하는데 이제 그만 씻고 들어와서 자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들은 건지 만 건지 대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한 두세 번 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인가? 저를 딱 보더니 아빠 그만 말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우.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들도 반복된 말은 되게 네. 듣기 싫고 짜증나고 그런 거죠.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말을 잘 알아듣고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불필요하게 많이 반복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이런 좀 기계가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한 얘기를 자기 귀에 한번 다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두 번 반복되면 자기도 아마 절대 안 할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것 같아요. 이 저자는 내가 반복하면 그때마다 알려달라고 아들에게도 얘기를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 반복했어요, 방금. 또 반복했습니다. 세 번째예요. 이렇게 경고를 계속 주면서 아, 내가 계속 말을 반복하고 있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서 그 버릇을 많이 고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네. 여기서 심지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나르시시즘의 징후일 수도 있다. 네. 새롭게 더할 말은 없지만 대화를 계속해서 주도해 나가려는 심리인 것이다. 예. 그래서 반복을 하고 싶다면 간격 반복을 단 한 번만 하라. 이런 조언을 해주시거든요. 간격 반복이 뭐냐면 자, 중요한 사항이 세 가지 있습니다. 1번, 2번, 3번 설명을 해주고 잠깐 쉬고 요약해서 한 번 더 얘기해 주는 거예요. 깔끔하게 딱 한 번만 더. 멋지네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같이 업무를 하거나 또 어떤 일을 함께함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상대방도 스트레스 없이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센스 10번째. 이 얘기에서 저 얘기로 건너뛰지 않는다. 네. 예. 계속 이제 뭐 카톡을 해도 어떤 얘기를 하다가 다른 사람은 어떤 막 링크를 막 보내주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것처럼 대화도 너무나 무슨 공처럼 계속 여기저기 튀어다니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말센스에 어긋나는 일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주로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멀티태스킹 한다라고 하잖아요. 네,
이 일하면서 저 일도 하고 상대방과 대화하면서 딴짓도 하고 이걸 동시에 막 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 얘기에 하나에 집중하기도 좀 부족한데 사실은 그러면서 다른 일을 하니까 대화가 튀고 집중도 안 되고 이런 현상들이 주로 발생하는 거죠. 네. 그래서 훌륭하게 대화를 하고 싶다면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상대방이 또 막 튀어나갈 수가 있거나 또 다른 이상한 질문을 하거나 막 이럴 때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도 잠깐만 우리 무슨 얘기했더라? 이렇게 좀 잡아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여기에서는 이제 대화의 순간에 이렇게 막 뭔가 튈 것 같을 때 상대방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대화에 집중할 수 있을까를 명상을 하듯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을 음미해 보라. 좀 이렇게 좀 추상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네. 그렇게 적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제 뭐라고 했는지 제가 순간 대화가 끊기더라도 곰곰이 좀 생각해보고 네가 말한 게 이런 게 맞아? 라고 이제 되묻는다든가 아니면 그와 관련된 주제를 또 대화를 이어간다든가 그렇게 하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렸을 때 애들이 많이 갖고 있는 병 중에 하나가 그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인데요. 네. 영어로 하게 되면 이제 ADHD. 죄송합니다. ADHD 이 증세인데 이게 생각보다 어릴 때는 많은데 어른이 되면 좀 줄어들어요. 네. 그 이유 하나가 이게 학습으로 노력으로 어느 정도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들이거든요. 지금 루사님이나 드리머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조금만 신경을 쓰게 되면 이런 것들은 한 주제로 몰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이죠. 네. 이렇게 사실 이런 모바일의 시대에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진득하게 그 사람의 이야기하는 것을 모든 것을 흡수하듯이 들어주려는 그런 대화가 되게 부족해요. 쉽지도 그래서 않고. 우리가 우울하고 내가 정말 내 생각과 이미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매체는 많지만 내가 진정 위로받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하지 못한 이 느낌. 네. 네. 그런 슬픔 때문에 어쩌면 이 책이 더 만들어졌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말센스 12번째 조언은요. 말은 문자보다 진정성이 강하다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렇게 간단한 주문 같은 거는 앱에서 하는 게 더 편하잖아요. 그렇죠. 전화해서 뭐 닭 몇 마리랑요, 뭐 떡볶이랑요 이렇게 시키면 그 사람들이 몇 마리요, 뭐 메뉴 뭐요 이런 게 이제 귀찮아요. 맞아요. 네, 귀찮고 그냥 이미지 탁탁 누르고 개수 조절해서 네. 그냥 결제까지 해버리는 게 편해요. 요즘은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그냥 키오스크로 그냥 주문을 해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점점 대화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셀레스트 이 저자분은 말은 문자보다 진정성이 강하다.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하는 이 순간 이 가치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요즘은 막 문자로 그냥 미안한데 우리 관계 좀 더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시간을 좀 갖자. 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문자로 그냥 헤어지자고 하고 네. 그럼 되게 욕 들어 먹잖아요. 그렇죠. 네, 실제로 만나서 나의 마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다라고 막 탓하기도 하는데요. 점점 어려워져요, 정말. 뭐 광고가 생각나네요. 어떤 거요? 그 이제 자동차를 자기 건데 스마트 키를 열고 닫고를 하는데 여자친구한테 차를 줬다가 헤어지니까 스마트 키 인증을 지워버리니까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헤어진 네, 다음에 네. 문이 안 열릴 때 내가 차였구나 딱 느끼는 거죠. 뭐. 네. 정말 대학 말로 해, 말로. 근데 전 여기 챕터에서 좀 네. 재밌었던 대목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건가요? 힘이라는 것, 힘의 등급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인데요. 네. 이 대목을 좀 읽어봐 드릴게요. 힘이라는 것에 1점에서 5점까지의 점수를 매긴다면 인간의 점수는 2.21점밖에 되지 않는다. 이 정도면 멸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멸치와 비슷한 수준. 네. 하지만 인간은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을 지님으로써 먹이사슬 맨 꼭대기에 오르게 되었다. 네. 그러니까 인간에게 말이라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 아닐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힘으로만 했으면 인간은 그냥 멸치와 동급인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말이라는 의사소통 수단을 가지게 됨으로써 인간이 이렇게 먹이사슬 꼭대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다. 그런 네. 거죠. 옛날 명언 중에 이제 펜은 칼보다 강하다라는 네. 말이 있는데 여기다 그걸 보태야겠네요. 말은 펜보다 강하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제가 한 말입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는 갈수록 전화 통화조차 하지 않고 이제 좀 90년대생들은 전화 오면 막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왜 집에서도 와이파이가 되니까 그냥 문자나 카톡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바로 옆에 있어도 바로 옆에 있어도 뭐 먹을까 이렇게 네. 얘기하면서 카톡 보내. 카톡 링크 보내봐, 식당 보내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편리함에 감춰진 진심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또 말센스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타이밍에 말을 하는 것도 센스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13번째 조언도 편리함을 위해 감정을 희생시키지 않는다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메일로도 소통을 많이 하는데 네. 결국에는 직접 대화하는 그 감성이 오가고 에너지가 오가는 그 힘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카톡이나 문자 같은 게 편하다 보니까 그걸로 주로 대화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상대방의 말을 오해할 때도 또 많아요. 네. 글에는 감정이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뭐 끝에 이모티콘을 붙이기도 하고 웃음 표시 이모티콘 그런 것들 보내기도 하는데 그런 게 없이는 사실 상대방의 감정을 제대로 느끼기가 어려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은 그런 의도가 아닌데 잘못 오해해가지고 서로 막 오해해서 삐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네. 근데 만나서 대화를 했으면 사실 상대방의 어떤 표정, 제스처, 뉘앙스 이런 것들을 다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걸 직접 만나서 이렇게 직접 대화하는 게 때로는 편리함을 위해서 이렇게 감정을 희생시키는 게 손해일 수도 있다. 네. 그런 얘기도 좀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도 거의 이렇게 뼈대만 정해놓고 그냥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쵸. 책을 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말하다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혹은 어떤 계약을 할 때 내가 말을 해서 어떤 계약상 중대한 실수를 하면 어떡하지? 네. 그런 걱정 때문에 더 문서화하고 문자로 얘기해 주세요.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때가 많아요. 네. 그런데 이 저자는 그런 대화가 주는 힘을 더 강하다. 그런 힘이 더 강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계약을 해서 약간 말실수를 해서 조금 손해를 볼 것 같으면 그 실수도 그냥 제가 지금 방금 잘못 얘기했습니다. 라고 고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득보다 실이, 그러니까 실보다 득이 훨씬 많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온라인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조금 더 오프라인으로 눈과 눈을 마주하고 무릎과 무릎을 마주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뭐 자존감 문제, 또 외로움 문제, 굉장히 괴로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말 한마디를 들어준 사람이 있으면 그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그렇죠. 정말 아까도 얘기했던 당신이 옳다에서 읽은 것처럼 나의 한마디를 들어준 사람이 있으면 마음의 병들을 대부분 치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자가 아닌 말로써 한번 소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주하면서 진정성 있게 대화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말센스 14번째는요. 말재주와 말센스는 다르다입니다. 이게 아마 가장 큰 주제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네. 네, 일단 말하는 재주와 말 센스는 다르다는 것들이고요. 말을 잘하고 싶기보다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 욕구를 참는 것부터 배워라라고 조언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옳음보다 또 친절함을 선택한다. 이게 말센스 15번째고요. 네. 그리고 또 마지막은 바로잡지 못할 실수는 없다가 나오기도 아까 하고요. 로사님께서 말씀하신 말로 네. 하게 되면 실수했을 때 어떻게 그걸 뒤집을 수가 있느냐, 이미 내뱉은 말인데 그냥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 된다는 것들이잖아요. 네. 네. 예, 그런 부분들 오히려 이렇게 더 쿨하고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근데 참 내 잘못을 인정하고 실수를 사과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네. 그 자존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내 입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내뱉는 빈도를 이게 되돌아보면 네. 정말 많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잘 몰라요. 얘기하기도 어렵고요. 아까 그 말은 정말 미안합니다. 제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라고 얘기하기도 되게 어려워요. 네. 이렇게 제가 살아온 날들이 뭐 어른들에 비해서 많지는 않지만 제가 살아온 날 통해서 가장 큰 깨달음을 얻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사과하는 사람이 제일 센 사람 같아요. 그분을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사과하는 게 힘들고 어렵지만 할 수 있는 분들은 이미 그 정도 역량을 갖고 계시다는 분이라고 저는 인정을 해버리게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말센스를 다 짚어는 봤습니다. 네.
정말 이 책의 주제가 14장에 있다고 생각해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대화를 잘하는 것은 아니다. 네. 네. 그 사람 상대방의 마음을 충분히 주의를 다해서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말 센스가 있는 사람이고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는 것들보다는 상대방을 더 배려하고 많이 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전 뭐 이 책에서 그냥 딱 한 가지 얻었다면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때로는 그냥 침묵이 답일 수 있다. 내 말을 하기보다는 그냥 들어주는 게 더 좋은 대화법일 수 있다. 그런 걸 좀 기억하고 이 책을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맨 에필로그에 네 문구로 정리를 했어요. 요즘 뭐 세 줄로 요약해 주세요 이런 거 많잖아요. 네. 네 줄로 깔끔하게 요약이 돼 있는데 그거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능동적 듣기.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기쁨에 참여하기.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의 공통점 찾아보기.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얼굴에 주의를 기울이기. 네. 요 네 가지만 하더라도 어떤 박사학위 학문보다도 훨씬 더 말 센스가 높은 사람이 될 거라는 것들을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어쩌면 저희들의 교과서가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앞으로 게스트를 만나고 또 우리 셋이 이야기할 때도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배움을 얻었습니다. 네. 네. 예, 그럼 오늘 모카라도에서 진행을 했는데 네. 어떠셨어요, 루사님은?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고요. 저는 광고를 많이 해왔고 마케팅에 대해서도 배우고 또 생각해 왔던 사람인데요. 이렇게 모카 라디오라는 새로운 공간이 생겨서 주변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공짜로 커피를 마시고 문화를 공유하고 이런 모습들이 어쩌면 광고가 할 수 있는 굉장히 순기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에게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또 이런 환경들에서 이렇게 이야기해본 것도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저희가 꼭 라디오 DJ가 진짜 된 것 같잖아요. 네. 물론 라디오 DJ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너무 기분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 그냥 이 안에서 말을 하는 거 하나하나가 다 행복이고 막 짜릿하고 막 그러네요. 네. 너무 길어요. 좋았습니다. 네. 흥분하지 않고 우아하게 리드하는 말센스. 네. 저희는 다독다독 팀이었고요. 네.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네, 고맙습니다.